이번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에 이어서 목적 함수의 개수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 xk의 목적 함수 개수인 ck가 ck 플러스 입실론으로 변할 때 ck 플러스 입실론을 ck 바라고 할게요. 그때 새로운 목적 함수 개수 벡터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c 바라고 쓰는 거죠. 일단 표기법 C 바인데 이거는 원래 목적 함수 개수 벡터에다가 지금 요거예요. 이것도 원래 목적 함수 개수 벡터가 C죠. 여기에다가 이제 K번째 요소에다가만 입실론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 원래 목적 함수 개수 벡터인 C에다가 입실론 곱하기 그 K번째 요소만 1인 단위 벡터를 곱한 거를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목적 함수 개수 벡터 C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쓰면은 C 바는 C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2K가 된다. 이때 CK의 변화는 최적 기저 변수 값이 이 XB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XB는 XB 스타라고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요 XB 스타에는 B 스타 인버스 B만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 C랑 관련된 어떠한 값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요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적 목적 함수 값이랑 할인가 벡터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종 목적 함수 값 Z 스타는 CB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B인데 이 안에 CB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이 C에 들어가는 요 C에서 어떤 값을 뽑아서 만든 이런 벡터가 들어가고, 할인가 벡터에도 CB 트랜스포즈가 있고 마이너스 C 트랜스포즈도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의 원래 벡터인 C의 요소가 바뀐다고 하면은 요 놈들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변화를 추적하려고 하는 변수인 xk가 이제 비기저 변수냐 기저 변수냐에 따라서 요 값들이 뭐 바뀌냐 안 바뀌냐가 달라지겠죠. 왜냐면 이거는 cb고 이거는 c니까. 그래서 현재 그 최적 기저 행렬을 유지하면서 xk의 목적 함수 개수인 ck가 변화 가능한 범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적화에서 xk가 비기저 변수인 경우랑 기저 변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 1을 최적화해서 xk가 비기저 변수인 경우 2를 xk가 기저 변수인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최적화해서 xk가 비기저 변수인 경우, 이때 xk가 비기저 변수이니까 그 녀석에 대한 목적 함수 개수인 ck가 ck 플러스 입실론으로 변해도 이 기저 변수들의 목적 함수 개수 벡터인 cb의 원소들은 전혀 안 변하죠. 얘네들은 기저 변수의 목적 함수 개수 벡터니까. 근데 할인가 벡터는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원래 할인가 벡터는 CB 트랜스포즈 B 스타 A 빼기 C 트랜스포즈 이고 요 안에 Z1 빼기 Z1, Z2 빼기 C2 이런 식으로 해서 ZN 빼기 CN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벡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C라는 벡터를 C 바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C 바로 바뀌는 거죠. C 바로 바뀌고, 근데 지금 xk가 비기저 변수인 경우니까 지금 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기저 변수들의 목적 함수 개수 벡터인 cb 트랜스포즈 얘는 안 바뀌는 거. 그래서 지금 요것만 c에서 c 바 트랜스포즈로 바뀐 건데,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바뀌냐면은, 조금 더 크게 쓰고, 여기서 이제 뭐가 바뀌냐면은 여기에서 그 XK랑 연관된 할인가인
할인가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ZK 빼기 CK였는데 지금 요 CK 부분이 CK가 CK 플러스 입실론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CK 빼기 입실론 이렇게 바뀌는 거라. XK라고 하는 요 녀석이랑 연관된 할인가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할인가는 모두 그대로고 XK랑 연관된 할인가만 이렇게 지금 바뀌는데 그때 현재 극점이 여전히 최적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맥스 문제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요게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ZK 빼기 CK 빼기 입실론이 0 이상이면 되고 요 부등식으로부터 입실론의 상하한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만 우변으로 넘기면은 그러면 ZK 빼기 CK가 입실론 이상이다. 즉 이 입실론이라는 애는 이 상한만 가지고 있고 하한은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입실론의 상한인 입실론 맥스는 ZK 빼기 CK가 되고 입실론 미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하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최적 기저행렬을 유지하면서 비기저 변수 XK의 목적함수 계수 CK가 변할 수 있는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CK 플러스 입실론 맥스 요거까지다. 여기까지 CK가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얘기는 뭐 앞에서 한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만약에 요 ZK 빼기 CK가 입실론보다 작으면 그 말인즉슨 지금 요거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ZK 빼기 CK 빼기 입실론이 0보다 작고 요게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현재 극점이 최적해에 해당하는 극점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맥스 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새로운 최적해를 찾으려면 그 XK를 진익 변수로 잡아서 심플렉스법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LP 문제, 이런 최대화 LP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심플렉스 표를 써서 최적 극점까지 찾은 표가 이 표다.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지금 최적 극점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요거 보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값들이 다 0 이상이면은 최적인데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비기저 변수 x2의 목적함수 계수인 C2 얘가 C2죠. 얘를 C2 플러스 입실론으로 변화시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기저 변수 벡터가 요거죠. x1, x4, x5인데 이 최적 기저 변수 벡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전히 이걸로 유지되기 위한 C2 변화량의 상한이 입실론 맥스를 찾아보면은 그거는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ZK 빼기 CK 즉 그 해당 우리가 지금 목적함수 계수를 바꾸고 싶어하는 비기저 변수의 요거 할인가만큼인 거죠. 입실론 맥스는 Z2 빼기 C2라는 할인가인 2분의 1만큼이다. 그러니까 C2의 값이 지금 값인 1에서 증가를 해서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입실론 맥스인 1.5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은 이 XB는 더 이상 최적 기저 변수 벡터가 아니게 된다. 그때는 이제 얘를 그 진입 변수로 잡고 이렇게 피번 열을 잡고 그 심플렉스법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저 변수, 비기저 변수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목적 함수 계수의 그 변화 가능 범위를 찾아본 거고, 두 번째 경우는 xk가 기저 변수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xk라는 놈을 최적화해서 i번째 기저 변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xk라는 놈이 x4라고 쳐봐요. 요 예시에서 x4라고 치면은 그 녀석은 최적화해서 지금 몇 번째 기저 변수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기저변수인 거잖아요. xk가 두 번째 기저변수다. 그러니까 i는 2인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k가 최적해에서 i번째 기저변수라면 ck가 ckk 플러스 입실론으로 변함에 따라 기저변수들의 목적함수 계수 벡터인 cb는 cb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2i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기저변수들의 목적함수 계수 벡터를 cb 바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이거 뭐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ck가 기저변수인데 기저변수 xk의 목적함수 계수인데 이게 ck 플러스 입실론으로 바뀌면 기저변수들의 목적함수 계수인 cb는 원래 뭐 여기에 뭔 값들이 있었겠죠. 원래 cb에 해당하는 그 값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12 반 새로운 기저변수의 목적함수 계수 벡터 12 반은 원래 그 기저변수들의 목적함수 계수 벡터인 cb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i번째 녀석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i번째 녀석 여기에 입실론 더해 주는 걸로 바뀐 거니까 그거는 즉 cb에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0, 0 그래서 i번째 녀석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여기 i번째 녀석만 1인 단위 벡터 에다가 입실론 곱한 거를 원래 cb에다가 더해준 걸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cb 반은 원래 cb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2i가 되는 거죠. 이거는 i번째 요소만 1인 단위 벡터니까요. 그에 따라서 할인가를 나타내는 수식들도 바뀌게 돼요. 자, 왜냐면은 우리 할인가를 나타내는 수식이 사실 다 요거잖아요. 할인가는 요거였어. CB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그리고 AJ라고 하는 원래 A라는 행렬들의 J번째 열을 나타내는 게 AJ죠. 거기서 CJ 뺀 건데 CB 트랜스포즈 이게 여기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 CB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할인가를 나타내는 수식들이 바뀌게 된다. 자, 그때 요거를 ZJ 바 빼기 CJ 바를 임의의 변수 XJ의 새로운 할인가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표기법으로 IJ 스타 요거는 뭐냐면 최적 극점에서 B 스타 인버스 A 행렬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적 극점에 이 심플렉스 표에서 보면은 B 스타 인버스 A 행렬이라는 거는 요거를 말하는 거죠. B 스타 인버스 A 행렬이 요거다. 여기에서 I 행 J열 요소. 그래서 만약에 I가 1이고 J가 2라고 하면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요소니까 이제 요거 말하는 거죠. 그거를 AIJ 스타라고 표기를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보면은 그 할인가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XK의 할인가랑 XJ의 할인가라고 했는데 XK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목적함수 개수가 변한다고 가정하는 그 기저변수를 XK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변수를 XJ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J에다가 K를 넣어가지고 XK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목적함수 개수가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저변수의 할인가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그 외의 경우 J가 K가 아닌 경우 변한다고 하는 그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들의 할인가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보면은 자, ZK 바 빼기 CK 바가 이제 새로운 그 XK의 할인가가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거를 가지고
써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변하는 것들, 이제 요게 변하고 요게 변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J에다가는 우리가 K를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CB 트랜스포즈가 CB 바의 트랜스포즈로 바뀌고, 그리고 최적 기저행렬은 안 바뀌니까 B 스타 인버스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AJ도 그냥 J에다가 K만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CJ가 이제 바뀌는 거죠. 왜냐면은 CK가 CK 플러스 입실론으로 바뀌니까, 요거는 원래 C 빼기 CK였는데 이게 빼기 CK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써주면은 풀어서 써주면 일단 여기에 우리가 CB 바라는 게 요렇게 바뀐다고 했으니까요. 요거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CB 플러스 입실론 EI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B 스타 인버스 AK까지 똑같고, 요거는 이렇게 좀 풀어 써줘서 마이너스 CK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써주고, 그랬을 때 요거를 또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분배를 해주면은, 분배를 해주기 전에 이 트랜스포즈부터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CB 트랜스포즈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EI의 트랜스포즈, 여기에다가 B 스타 인버스 AK 빼기 CK 빼기 입실론 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 그러면은 CB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AK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2의 I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AK 빼기 CK 빼기 입실론, 이렇게 되죠. 그냥 전개만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바로 요 부분이랑 요거랑 놓고 보면은, 이거는 사실 원래 이 모양새란 말이죠. 원래 이 모양새. 여기서 J에다가 K만 넣어준 원래 그 모양새니까, 즉 얘네들만 끌어가지고 모아오면은 원래 XK의 할인가인 ZK 빼기 CK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원래 할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들은 이제 얘랑 얘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입실론이 있으니까 입실론으로 묶어줘 보겠습니다. 입실론으로 묶어주면은 이 I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AK 빼기 1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요 부분을 보면은 요거가 사실 그냥 AIK 스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행렬에서 I 번째 행 그리고 그 K 번째 열을 나타내는 K 번째 열에 있는 요소를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요거 자체가 B 스타 인버스 AK라는 게 B 스타 인버스 A의 K 번째 열인 거고, K 번째 열인 거고, 거기에다가 I 번째 요소만 1인 단위 행 벡터를 곱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I 번째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요런 거를 요거의 K 번째 열 벡터에다가 곱해준 거니까, 요거는 요 녀석의 이제 I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녀석이 바로 이 I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녀석의 K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i번째 행 결국 종합해서 쓰면은 i번째 행 k번째 열에 해당하는 요소인 AIK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항상 이제 1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1이야. 왜 그러냐면은 지우지 말까? 그거는 항상 1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XK가 최적화해서 기저 변수잖아요. 이게 이제 기저 변수니까 요 열에 해당되는 변수인 XK가 기저 변수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그 녀석의 요 B 스타 인버스 A 행렬에서의 i번째 그 요소를 봤을 때 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이제 단위 벡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피벗 연산을 해가지고 요거를 요런 그 단위 벡터로 만들 거니까 얘는 무조건 1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빼기 요거를 살펴보면은 1 빼기 1이니까 이게 이제 0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0으로 없어지고 이제 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XK의 할인가는 그 원래 할인가랑 똑같다 이거예요. XK 할인가인 ZK 바 빼기 CK 바는 원래 할인가였던 ZK 빼기 CK랑 똑같아서 할인가에 변화가 없다. 그게 우리가 지금 목적함수 개수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XK의 할인가였고 이제 그 외의 경우는 여기 있는 건데요. 이것도 뭐 차근차근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XJ라고 할게요. XJ라는 그 변수들의 할인가는 이것도 이런 Z 빼기 C 그 표기법을 쓰되 바를 붙여서 ZJ 바 빼기 CJ 바인데 요거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바뀌는 게 지금 이게 그 기저 변수라고 했으니까 기저 변수이고 XK가 기저 변수니까 지금 요게 바뀌는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바뀌고 여기 그리고 그 XJ의 지금 할인가를 구할 때 빼주는 마이너스 CJ 얘는 안 바뀌는 거죠. 얘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XK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C바 B 트랜스포즈 B 스타의 인버스 곱하기 AJ 빼기 CJ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또 요 C바 트랜스포즈에다가 이제 요거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CB 트랜스포즈 입실론 EI인데 요거의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AJ 빼기 CJ가 되고 그러면은 또 이제 요거를 이렇게 분배해 주면은 CB 트랜스포즈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EI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B 스타 인버스 AJ 빼기 CJ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이걸 이렇게 분배해 주면은 CB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AJ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EI 트랜스포즈 그리고 B 스타의 인버스 AJ 빼기 CJ가 된다. 그러고 나서 또 아까 이제 비슷한 게 보이는데 요거랑 비슷한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는 바로 원래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할인가인 ZJ 빼기 CJ가 그대로 있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얘만 있는 거죠. 입실론 곱하기 2의 I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AJ가 되는데 또 이것도 이제 잘 보면은 아까 했던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AIK 스타였던 것처럼 요거는 AIJ 스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ZJ 빼기 CJ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AIJ 스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적 함수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저 변수인 XK가 아닌 다른 모든 변수들 XJ들의 할인가는 원래 그 녀석의 할인가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AIJ 스타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보면은 아까 여기에서는 얘가 할인가가 안 변했는데 얘는 지금 할인가가 여기에서 입실론 곱하기 AIJ 스타만큼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할인가의 변화가 있고 그럴 때 현재 최적 기저행렬이 안 바뀌려면 그 변한 이 할인가가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맥스 문제 기준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할인가 XJ 바 빼기 CJ 바는 그 녀석이 변수가 XK일 때는 우리가 목적함수 계수가 변할이라고 생각하는 기저변수인 XK일 때는 원래 할인가인 ZK 빼기 CK이고 나머지들의 할인가는 원래 할인가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AIJ 스타이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면은, 근데 이 B 스타 인버스 A라는 행렬에, 그러니까 요런 예시로 보면은 계속 구체적인 표가 있어서 예시로 들기가 편한데, 요게 이제 B 인버스 A 행렬인 거예요, 이게. 근데 최적 극점이니까 특히 B 스타 인버스 A인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요 행렬에서 i번째 행에서는 xk 이외에 다른 기저 변수들과 연관된 요소인 aij 스타들의 값은 모두 0입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기저 변수들의 열들을 모아 놓으면은 항상 단위 행렬을 형성하잖아요. 기저 변수들의 어떤 이제 기저 변수들의 열들을 그 기저변수 조합의 순서대로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은 이게 단위 행렬이잖아요. 단위 행렬. 단위 행렬 1 이렇게 대각 요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단위 행렬을 형성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B스타 인버스 A 행렬의 i번째 행에서 XK 이외에 다른 기저변수들과 연관된 요소들인 AIJ 스타들의 값은 모두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 XK를 어떤 한 기저변수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 지금 기저변수 X4라고 하겠습니다. X4. 그래서 요런 행렬의 i번째 행 지금 i가 2인 경우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적함수 개수가 변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저변수는 x4인 상황인 거고 그랬을 때 그 i번째 행에서 그 녀석에 해당되는 요 두 번째 행에서 요 두 번째 행 여기에서 다른 기저변수들과 연관된 요소 다른 기저변수는 뭐예요? x1이랑 x5인데 x1이랑 x5가 여기 있죠. 그 녀석들과 연관된 요소 AIJ 스타 요 녀석들은 다 0이다. 다 0이잖아요 지금. 다 0입니다. 얘만 1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에서 앞에서 요렇게 지금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 XJ들 중에서 지금 그 기저변수인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저변수인 애들이 있을 텐데 그놈에 대해서는 요 AIJ가 다 0이니까 요거 싹 없어졌고 그냥 걔네들도 원래 할인가랑 새로운 할인가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XK인 경우랑 나머지 모든 변수들인 경우를 이렇게 두 케이스로 나눴는데 이거를 새롭게 모아가지고 어떤 기저 변수들에 대한 할인가랑 비기저 변수들에 대한 할인가로 새롭게 이제 케이스를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요 J가 이 기저 변수들의 인덱스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에 포함되는 그런 인덱스 J라고 하면은 그때의 새로운 할인가들은 원래 할인가랑 다 똑같고 비기저 변수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할인가들이 원래 할인가에다가 입실론 곱하기 AIJ 스타 더한 걸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기저 변수들의 할인가랑 비기저 변수들에 대한 할인가로 이렇게 새롭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기저행렬을 최적 기저행렬로 유지하면서 CK가 변화할 수 있는 입실론의 상하하는 요 부등식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요게 할인가가 바뀌는 친구들만 보는데 바뀌는 애들이 0 이상이다 라는 거를 다 만족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최적 기저행렬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입실론 요거를 가지고 이 CK가 변화할 수 있는 상한을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실론 그거를 찾기 위한 최소 비율 검사는요. 이거랑 이걸로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조금 다른데 결국 비슷한 일을 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새로운 표기법으로 AI 스타라는 거를 도입을 할 텐데 이거는 이 B 스타 인버스 A 행렬에서 I 번째 행벡터를 나타내는 걸 AI 스타라고 표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i가 2라고 했을 때 그럼 요 행렬에서 이제 두 번째 행벡터를 나타내는 게 A 2 스타가 된다는 거죠. 요렇게 심플렉스표가 요렇게 최적 심플렉스표가 요렇게 주어졌을 때 A2 스타라는 것은 두 번째 그 행을만 나타내는 거. 두 번째 행 요거. 그렇게 표기하는 게 AI 스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랑 이제 비슷한데요. 요거랑 어디였지?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딱 생겼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행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 여기에 지금 예시가 있으니까 요거 보면서 아까랑 비슷하게 예시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얘기는 먼저 하자면 위에 이런 최소 비율 검사를 할 때 인공 변수하고 연관된 할인가하고 그 AIJ 스타들 그러니까 인공 변수에 대해서는 요 최소 비율 검사에 들어가는 이 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공 변수가 첨가됐다라는 것은 항상 그거에 앞서서 그 행에 잉여 변수가 첨가됐다라는 건데 근데 잉여 변수하고 인공 변수는 항상 그 부호만 반대인 애들이잖아요. 부호만 반대인 친구들이니까 잉여 변수열에 해당되는 요 값들만 검사를 해도 인공 변수와 연관된 것들은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현재 최적 기저행렬을 유지하면서 기저변수 xk의 목적함수 계수 ck가 변할 수 있는 범위는 ck에서 요 입실론 민만큼 더해준 거를 하한으로 갖고 ck에서 요 입실론 맥스 이렇게 구한 입실론 맥스만큼 더해준 거를 상한으로 가는 요 범위 안에서 ck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최소 비율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다가 제가 그대로 붙여놓고 요 예시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경우 1의 예시 문제입니다. 이거 앞에 경우 1의 예시 문제, 요 예시 문제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그대로 요 테이블만 가져왔고 여기서 C1 플러스 입실론으로 변화시킨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C1이 지금 3인 거죠. 근데 지금 C1에 대응되는 변수는 X1인데 X1이 기저 변수인 거고. 왜냐면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C1을 C1 플러스 입실론으로 변화시킨다고 할 때 X1이라는 놈이 현재 최적해에서 첫 번째 기저 변수이니까 이 B 스타 인버스 A 행렬의 첫 번째 행 벡터 그게 요 A1 스타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비기저 변수에 해당되는 요소들과
해당 비기저 변수들의 할인가들을 가지고 최소 비율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요 최소 비율 검사의 여기에서 보면은 요 J가 비기저 변수인들의 인덱스인 J들에 대해서 하라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aij 스타 값이 0보다 작은 녀석들에 대해서 하라는 말이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요 표에서 보면은 이 A1 스타가 지금 요 행이니까 요 행에서 요 행에 있는 값들이 지금 aij 스타들인 거죠. A1 1 스타, A1 2 스타, A1 1 3 스타, A1 4 스타, A1 5 스타인데 중에서 이제 비기저 변수에 해당되는 애들은 x2랑 x3이니까 그 녀석들 중에서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요 행은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경우네. 보세요. 요 행에 있는 이제 모든 그 요소들이 다 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실론 맥스는 지금 무한대인 경우예요. 사실 무한대인 경우. 그래서 입실론 맥스는 사실 무한대인 경우다. 그리고 이때는 그러면은 입실론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현재 기저행렬이 최적을 유지하는 경우이고, 근데 이제 당연히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 행이 아니라 내가 이 행에 해당되는 요 변수의 목적함수 계수인 얘를 바꾼다고 치면은 그때는 여기에 음수인해가 있으니까 요거를 검사를 해야 되긴 하겠죠. 그거는 지금 이 예시는 아닌 거고, 이 예시에서는 입실론 맥스는 그냥 무한대로 나온 거고, 입실론 민을 해봅시다. 그러면 입실론 민은 또 요걸 보고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요 경우는 아니잖아요. 모든 요 행의 요소들이 다 0 이하가 아니니까 0보다 큰 애들이 이렇게 3개 있으니까요. 그럼 요걸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뭐 보면 되냐면 일단 비기저 변수에 해당되는 열들, 비기저 변수들은 2, 3이었으니까 요거고, 거기에서 xij 스타가 0보다 큰 친구들, 그러니까 얘네들만 보라는 거예요. 그 걔네들에 대해서 그때 지금 할인가 요거 zj 빼기 cj 나누기 요거를 한 것들, 그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걸 찾는다.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요거인 요거 중에서 작은 게 요거는 3이고 요건 1이니까 1이란 말이죠. 요거 자체가 1이에요. 1. 요거 자체가 이제 1인데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 붙인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입실론 민이 된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입실론을 마이너스 1보다 작게 잡으면은 그러면 비기저 변수인 x2의 할인가가 음수가 되고, 그러면은 현재 기저 행렬이 최적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기저 행렬을 최적으로 유지하면서 C1이 변화할 수 있는 범위는 상한은 없고, 그러니까 무한대보다 작으면서 지금 현재 어디였지? 지금 C1 요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요거의 목적함수 계수 3, 지금 3에서 입실론 민인 마이너스 1을 더해준 거 2. 그러니까 C1이라는 녀석은 2 이상이고 무한대보다는 작으면 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현재 기저행렬을 최적으로 유지하면서 C1이 변화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최적 목적함수 값은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간단할 겁니다. 왜냐면 최적해에서 이것도 경우 1, 2로 나눠서 최적해에서 xk가 비기저 변수인 경우랑 기저 변수인 경우로 나누면은, 자, 이 경우 1에서는 지금 ck가 변해도 c b 벡터 값에는 변화가 없죠. 왜냐면 이 xk가 비기저 변수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ck 플러스 입실론 민, ck 플러스 입실론 맥스 범위 내에서 목적함수 값은 모두 동일하게 그냥 최적입니다.
그러니까 Z 바 스타는 그냥 원래 이거랑 똑같다. 왜냐면은 이 CB가 안 바뀌니까. 경우 2에서는 목적 함수 값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CK가 CK 플러스 입실론으로 변하면, 그러면은 기저 변수들의 목적 함수 계수 벡터인 CB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바뀌니까 목적 함수의 값도 바뀌게 된다. 자, 원래 목적 함수 값, 최종 목적 함수 값이 이거잖아요. CB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B인데, 요게 이제 바뀐다 이거죠. 요게 바뀜으로써 Z 바 스타가 되고 CB 바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B가 된다. B 스타는 안 바뀌니까. 그러면은 CB 바에다가 이제 요거를 넣어주자. 뭐 넣어주면은 CB 플러스 입실론 EI의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B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CB 트랜스포즈 입실론 E 트랜스포즈 I 그리고 B 스타 인버스 B고,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또 분배해주면은 CB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B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EI 트랜스포즈 B 스타 인버스 B가 되고요. 이제 이런 식의 그 전개를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이거랑 똑같은 거죠. 원래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Z 스타로 내려오고, 요거 잘 보면은 입실론은 상수고,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어떤 그 열 벡터잖아요. 이렇게 요 자체가 원래 사실 뭐 어떤 열 벡터냐면은 요 열 벡터잖아요. 요 열 벡터. 그러니까 이게 크기 m짜리 열 벡터인데, 그런 열 벡터에다가 이런 i 번째 요소만 1인 단위 행벡터를 곱해준다는 거. i 번째 요소만 1인 단위 행벡터를 곱해준다는 거는 요 열 벡터에서 이렇게 해서 i 번째 요소인 얘만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표기법으로 쓰면은 요 B 스타 인버스 B라는 요 벡터의 i 번째 요소만 가져온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곱하기가 아니라 요거 플러스 입실론 B 스타 인버스 B의 i 번째 요소만 가져온 거.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게 이제 모은 거 하니 이게 뭔지 잘 생각해 보면은 요 B 스타 인버스 B라는 벡터 자체가 원래 기저 변수들의 최적 값을 나타내는 그런 벡터였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서 i 번째 값이라는 게 사실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i 번째 값이라는 게 이었어. 최적해에서 i 번째 기저 변수를 우리가 xk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값이 뜻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xk의 최적 값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요 B 스타 인버스 B라는 벡터의 i 번째 요소는 바로 xk 스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Z 스타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xk 스타가 되는 거죠. Z 바 스타는 원래 최종 목적 함수 값에 입실론 곱하기 그 목적 함수 개수가 변하기를 우리가 가정한 그 결정 변수의 최적 값을 더해준 거. 그래서 기저 변수의 목적 함수 개수 CK가 입실론만큼 변하면 최종 목적 함수 값은 입실론 곱하기 xk 스타만큼 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존 요소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이제 모든 모든 분석, 이론적인 분석을 끝냈고,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민감도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